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제가 40년간 상담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계속 아니, 근데 진짜라는 말로 내 이야기를 자꾸만 끊는 경험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결국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년을 살며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상담해 온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며 힘들어했고 시어머니를 5년간 간병하며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를 배웠으며 갱년기와 우울증을 겪으며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상담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이야기들이 제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과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지죠.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무례한 말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오랜 인연이었던 사람과도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말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고민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말 습관과 관계 맺는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공허한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에요. 오늘 애들 만나서 한참 얘기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던 거죠.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온 날보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온 날이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이걸 몰랐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육아 경험도 없었던 제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상담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결혼 생활이 어떤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희 스승이 되어 주었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할 때 그걸 다 귀담아 들었죠. 그게 나중에 제 상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주면 되는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듣는 건 언제나 남는 장사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말을 하려고 할까요? 특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 공간을 확보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이야기할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건 순간적인 만족감뿐이에요.
상대방은 점점 나와 대화하기 쉬워지고 결국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말끝을 자주 흐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조차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한 내담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나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미나는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24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상담실에 올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여름에도 긴팔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 상담인데도 늘 그렇게 격식을 차린 차림이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는 24이 될 때까지 속옷 한 장조차 스스로 고른 적이 없었대요. 엄마가 샤워하고 나오면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가방에 들고 갈 물건까지 다 챙겨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 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정말로 의대에 진학했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자퇴하고 상담실에 오게 된 거였어요. 미나의 엄마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에 대학을 못 간 한이 맺혀서 딸만큼은 자기가 모지 이룬 꿈을 이루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에 단 한 번도 환하게 웃는 법이 없었어요. 늘 무표정했죠. 제가 40년간 사람들을 상담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사람의 진심은 표정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표정은 오랫동안 거짓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미나가 딱 한 번 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을 마칠 무렵, 선생님, 저 직장 구했어요. 부산이에요. 집에서 정말 멀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행복은 엄마를 떠나는 것이었구나.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3살, 4살 아이들도 이미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한겨울에 얇은 공주 드레스를 입겠다고 우는 아이에게 결국 그걸 입혀서 유치원에 데려간 엄마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미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눌러버립니다. 이건 안 돼, 저건 틀렸어. 넌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돼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젊은 시절에 제 자녀를 키울 때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큰아이가 고등학생 때 문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너는 이과 체질이야. 의대를 가야 해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아이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원하는 길을 갔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미나처럼 됐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관계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하거나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제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해 불편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늙으셨네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까 점점 그분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청의 힘입니다. 제가 64년을 살면서 그중 40년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은 듣는 것만큼 강력한 소통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같은 말로 끼어들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습관이니까요. 그럴 때는 가까운 사람들,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주변에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알리면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 말 끊지 않기로 하자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시작하려 할 때, 우리 약속했잖아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수 있어요. 경청을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친구들을 만날 때 늘 듣는 쪽이 되려고 노력해요. 친구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다 제 인생의 자산이 되거든요. 나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을 상담할 때, 제 친구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는데, 라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5년 동안에도 이 경청의 힘을 절실히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셨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어머니, 그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들어드렸어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위로받는구나 싶었어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을 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와 그 사람이 주는 도움 중에 어느 것이 더 크세요? 대부분은 상처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요. 최대한 거리를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지를 오랜 시간 학습해온 거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말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건 유치원생이 대학원생과 싸우려는 것과 같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피하는 게 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인과의 관계도 결국 정리했어요. 처음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끊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였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며칠 동안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쁘다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정말 편해진 거예요. 그 분을 만나기 전날 밤부터 느끼던 불안감도 사라졌고, 만나고 난 후의 우울감도 없어졌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런데 선생님, 직장 동료나 친척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필요한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제발 지키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상처를 감당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미나처럼 통제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결국 떠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3살, 4살이 되면 이미 그 아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취향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저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을 학습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제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귀여운 손주라도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5살 된 큰 손주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주름이 많아서 더 예뻐요. 엄마는 주름이 없어서 밋밋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을 믿는 일도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뿐 아니라 우리 나이가 되어도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해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것, 그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3살짜리도 이미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존중해 줄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와도 더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64년을 살아온 제가, 그리고 4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가끔 실수해서 말을 끊기도 하고, 자녀에게 잔소리하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니, 근데, 진짜라는 말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 손주가 저에게 해준 말처럼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내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힘든 시절, 친구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누구도 완벽할 순 없잖아. 오늘 하루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심리학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